보이지 않는 살인자, 동맥경화의 메커니즘과 삶의 붕괴. 우리의 몸속에는 지구 2바퀴 반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혈관망이 존재합니다. 이 길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며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죠. 하지만 현대 성인 인구의 약 48%는 이 생명선이 서서히 진흙으로 메워지듯 막히는 혈관 질환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갑니다. 동맥경화, 즉 막힌 동맥은 단순히 혈압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혈관벽 내부에 염증과 콜레스테롤이 쌓여 플라크를 형성하고 혈액의 통로를 좁히는 파괴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이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장마비가 되고 뇌에서 일어나면 뇌졸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날 할런, 하얼런처럼 다리에서 일어나면 그것은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잔인한 고문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m도 채 걷기 전에 종아리가 타들어가는 것 같더군요. 마치 누군가 내 다리 근육을 밧줄로 꽉 조이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습니다. 걷지 못하는 남자에게 남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할런의 사례는 전형적입니다. 그는 68세이며 이미 심장에 여러 차례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혈관 질환은 전신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심장 혈관이 막혔다면 다리로 가는 하행 대동맥과 말초혈관 역시 안전할 리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할런의 사례를 통해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무너진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지 그 의학적 여정을 추적할 것입니다. 할런을 다시 걷게 만드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대사와 혈관 건강을 되돌리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18년의 침묵과 당뇨의 역습, 그리고 말초동맥 질환, PAD, 할런의 비극은 18년 전인 그의 나이 50세 때 시작되었습니다.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당분을 조심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혈액 속의 과도한 포도당은 혈관의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녹슬게 만듭니다. 당뇨 환자의 혈관은 일반인보다 훨씬 딱딱하고 염증에 취약합니다. 할런이 앓고 있는 말초동맥 질환, PAD, 퍼리퍼럴 아어티리얼 디지즈은 당뇨의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다리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 근육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허혈, 이시미어이라고 부르며 환자가 걷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은 근육이 살려달라고 지르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할런은 원래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텍사스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마당을 가꾸고 우리 집 캠핑 트레일러를 직접 수리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마당 끝에 있는 우체통까지 가는 것도 힘겨워해요. 그가 60세에 은퇴했을 때 저는 우리가 함께 여행을 다닐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건강은 은퇴와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느끼는 죄책감이 저를 더 아프게 해요. 할런은 이미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에 3개의 스텐트를 넣었고 막힌 스텐트를 뚫기 위해 풍선 확장술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증상을 가리는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과 식습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런은 고백합니다. 그때는 의사가 설탕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그게 빵이나 감자까지 포함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사탕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았죠. 이 무지함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다리 근육은 눈에 띄게 소실되었고 피부는 혈류 부족으로 차갑고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런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이 파괴적인 과정을 멈춰야 합니다. 약물과 수술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식단의 완전한 변혁과 특수훈련을 통해 스스로 혈관을 재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할런의 잃어버린 18년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그의 주방과 신발장, 그리고 그의 인식 속에 있습니다. 무지와 중독의 굴레,
식단이 혈관에 가한 폭격. 우리는 흔히 설탕을 조심하라는 의사의 경고를 듣습니다. 하지만 할런에게 그 경고는 너무나 막연했습니다. 그는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식탁을 가득 채웠던 것은 텍사스의 전통적인 식단, 따뜻한 비스킷, 걸쭉한 그레이비 소스, 그리고 접시를 가득 채운 감자와 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설탕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정제 탄수화물은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쏟아붓습니다. 할런의 혈관은 매일같이 설탕물에 절여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고기와 감자, 그리고 빵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아내 린다도 마찬가지였죠. 밥과 빵, 감자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고마운 음식인 줄만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당뇨라고 말했을 때도 약만 잘 먹으면 이 맛있는 음식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무지가 제 다리 혈관을 완전히 닫아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중독이었습니다. 할런은 두 가지 거대한 중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0살 때부터 시작된 담배였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최악의 발암물질이자 혈관 파괴범입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 중독이었습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하여 끊임없이 음식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할런은 한때 지금보다 45파운드, 약 20kg 더 나갔습니다. 그의 몸은 내부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혈관은 더 이상 혈액을 밀어낼 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린다의 정성 어린 요리는 사랑이었지만 역설적으로 할런의 병을 키우는 연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40야드의 사투, 무너진 신체 능력의 냉혹한 현실. 이제 우리는 할런의 실제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집 앞 진입로로 나섰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1분도 걸리지 않을 짧은 거리인 약 40야드, 36m. 하지만 할런에게 이 거리는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만큼이나 거대한 장벽입니다. 할런이 걷기 시작합니다. 몇 걸음 옮기지 않아 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다리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리가 매듭처럼 꼬이는 것 같아요. 할런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말초동맥 질환, PAD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걷기 위해 근육이 산소를 요구할 때 좁아진 혈관은 충분한 혈액을 보내주지 못합니다. 근육은 질식하기 시작하고 뇌는 즉각적으로 극심한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할런의 다리는 이미 산소 부족으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입니다. 할런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는 이를 카우보이 워크라고 부릅니다. 마치 평생 말을 탄 사람처럼 다리가 벌어지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관절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혈류 부족으로 인해 다리 근육이 위축되고 신경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보행 패턴입니다. 겨우 40야드를 이동한 할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트럭에 몸을 기댑니다. 이게 제 한계입니다. 더 이상은 무리예요. 한때 이 넓은 목장을 종횡무진 누비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테스트는 할런을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이 시점,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혈관 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런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앉아 남은 생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통증을 뚫고 다시 한번 인간의 의지를 증명할 것인지 말입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보이지 않는 지방과 막힌 통조림. 이제 우리는 할런의 주관적인 통증을 넘어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그의 몸 내부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할런은 첨단 검사 장비 위에 올랐습니다.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 OGTT, 인슐린 반응 수치, 그리고 체성분 분석의 정점이라 불리는 DXA 스캔까지. 이 데이터들은 할런이 왜 그토록 고통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답변을 내놓을 것입니다.
DXA 스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런의 겉모습은 이전보다 날씬해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장기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는 내장 지방은 여전히 그의 혈관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독성 지방들은 단순히 저장된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내뿜는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돌며 할런의 동맥벽을 공격하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고착화시킨 것입니다. 할런, 이 수치를 보세요. 당신의 동맥은 마치 오래된 파이프처럼 내부에 찌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이프를 청소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런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감자 대신 루타바가, 루터베이거를 먹습니다. 루타바가는 감자와 비슷한 식감을 주면서도 탄수화물 함량은 훨씬 낮습니다. 버터를 듬뿍 넣어 으깬 루타바가는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됩니다. 또한 그는 가공육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시지와 베이컨을 선택했습니다. 세간의 오해와 달리 혈관 질환 환자에게 진짜 적은 지방이 아니라 인슐린 수치를 폭등시키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시리얼이나 설탕이 가득한 토스트보다 지방이 풍부한 베이컨이 할런의 혈관에는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할런은 이제야 음식의 맛이 아닌 대사적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로막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믿고 의지해온 약병 속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약물의 배신, 치료제인가, 독인가? 우리는 할런의 약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우 위험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할런은 당뇨 조절을 위해 메트포르민, 메트포어민, 과피오글리타존, 파이아글러터존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비교적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글리브라이드, 글라이벼라이드라는 오래된 약물이었습니다. 가끔 몸이 떨리고 어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48시간 전에도 혈당이 50대까지 떨어져 주저앉을 뻔했죠. 저는 그게 단순히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해서 생기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글리브라이드가 속한 설포니로레아, 설퍼니료리어 계열의 약물은 췌장을 강제로 쥐어짜 인슐린을 나오게 만듭니다. 이는 몸의 자연스러운 대사 흐름을 무너뜨리고 치명적인 저혈당을 유발합니다. 현대의학에서 이 약물은 더 이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어지러움을 유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약물은 저혈당을 넘어 심혈관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런은 혈관을 고치기 위해 약을 먹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약이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이 약물의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할런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갑상선 수치 또한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총괄 지휘자와 같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등합니다. 당뇨, 심장질환, 그리고 갑상선 질환, 이 모든 것들은 별개의 병이 아니라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입니다. 할런은 이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상식, 자신이 먹어온 음식,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의지했던 약물조차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린다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할런의 어깨는 무거워 보이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합니다. 이제 진짜 문제를 알았으니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군요. 할런의 혈관을 다시 열기 위한 싸움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듭니다. 약물이 아닌 강도 높은 자극과 정교한 식단틱이 그의 다리에 다시 피를 돌게 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맥박과 신발 속에 숨겨진 진실, 이제 할런의 회복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진단 단계에 들어섭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내부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런의 다리에서 흐르는 생명의 신호, 즉 맥박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자가 할런의 발등과 발목 주위를 조심스럽게 짚어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확신의 찬 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할런의 다리 혈관 폐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육은 이미 비명을 지르다 못해 위축되어 가고 있고 피부는 산소가 부족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정밀한 수치를 얻기 위해 ABI, 발목팔 혈압지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팔에서 측정한 혈압과 다리에서 측정한 혈압을 비교하는 이 검사는 혈관 건강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런의 ABI 지수는 0.9,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난 이 수치는 그가 단순히 다리가 아픈 노인이 아니라 언제든 조직괴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임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검사 도중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할런의 부츠였습니다. 할런은 평생을 전형적인 텍사스 남자로 살아왔고 발목을 꽉 조이는 무거운 부츠는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PAD 환자에게 발목을 압박하고 아치를 지지해주지 못하는 신발은 혈류를 차단하는 족쇄와 같습니다. 할런, 당신의 부츠는 멋지지만 당신의 혈관을 죽이고 있습니다. 걷는 법을 다시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발에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아치를 받쳐주고 발가락 끝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적절한 신발로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가장 시급한 처방입니다. 고통을 뚫고 핀 기적, 500피트의 사투와 새로운 희망치료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약물도, 수술도 아닙니다. 할런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할런에게 고강도 인터벌 훈련, HIT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훈련입니다. 근육이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을 때까지 밀어붙여야만 우리 몸은 비로소 새로운 모세혈관을 만들어내는 혈관 재생 과정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할런이 경사도가 높아진 트레드밀 위에 오릅니다. 1분, 2분.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고 다리는 경련으로 떨립니다. 조금만 더 가세요. 할런. 그 통증이 바로 혈관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는 끊어질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포기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린다가 있고 제 스스로가 다시 남자로 서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3주 후의 반전, 그리고 3주가 지났습니다. 기적은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찾아왔습니다.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40야드도 걷지 못해 주저앉았던 할런이 다시 진입로에 섰습니다. 그는 이제 특수 제작된 신발을 신고 완전히 바뀐 식단으로 몸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할런이 걷고 있습니다. 100피트, 200피트, 그리고 마침내 500피트, 약 150m 지점을 통과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다리의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의 몸에는 이제 그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혈류의 길이 열렸습니다. 린다의 얼굴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대단원 할런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아내와 함께 언덕을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년간의 흡연과 18년간의 당뇨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인간의 의지와 올바른 의학적 가이드가 결합했을 때 우리 몸이 얼마나 위대한 보궐력을 발휘하는지 그는 증명해냈습니다. 할런은 말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멀리 걸을 것이고 내년에는 린다와 함께 캠핑카를 몰고 전국을 누빌 겁니다. 혈관 질환은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바꾸라는 우리 몸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할런처럼 당신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혈관 재생의 기적,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할런의 치열한 사투를 목격했습니다. 68세의 나이, 50년의 흡연, 그리고 18년의 당뇨.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할런이 보여준 변화는 단순히 조금 더 걷게 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가진 위대한 복구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혈관 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할런은 3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통해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첫째, 인식의 전환. 약물에만 의존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혈당을 폭등시키던 정제 탄수화물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둘째, 신체의 정교한 세팅. 혈류를 방해하던 낡은 부츠를 벗고 대사를 방해하던 부적절한 약물을 중단하며 몸이 스스로 치유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고통의 가치. 모세혈관 재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근육의 비명을 외면하지 않고 고강도 인터벌 훈련, HIT를 통해 새로운 혈관 통로, 컬레터럴 서큘레이션을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더 힘들게 운동해야 혈관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 미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저는 이제 제 다리로 마당을 가꾸고 아내 린다와 함께 내일을 계획합니다. 고통은 잠시였지만 되찾은 자유는 영원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해냈다면 여러분은 더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할런과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부모님의 무거워진 발걸음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회복의 기회 역시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당분을 조심하세요. 라는 말이 단순한 사탕이나 설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신고 있는 신발과 복용하는 약물이 때로는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할런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개월 뒤 그가 린다와 함께 산정상에 오르는 모습을 다시 담기 위해 돌아올 것입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40야드 사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조금 더 숨이 찬 운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많은 혈관 건강 정보와 대사질환 극복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할런과 같은 정밀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